맹수 왕호. 각자 우리 오셨으니까 손님들께서 각자 간단하게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지만 뭐 자기 소개 간단하게 인사 한번 먼저 시작하시고 행사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감독님부터 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이강욱이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검치후 역을 맡은 왕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빈자리가 좀 있네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열성 팬 여러분의 성원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화를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치호 영화에서 애꾸는 7.4 역을 맡은 원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산 멀리까지 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더더욱 반갑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번 검치호 영화를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 이쪽에 와서 부산에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포츠머리 역을 맡은 신철용입니다. 네, 벚꽃 보러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철용 배우님 아까 턱이 빠지셨는데 말씀 잘 하십니다. 네. 5년 전에 빠진 거라서. 예. 예, 오늘 뭐 영화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감독님이랑 이제 대화를 잠깐 나누고 또 우리 배우님들하고 얘기 그리고 마치고 나서 우리 또 객석에서 또 궁금하신 점 또 말씀하시고 싶은 점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오늘 그 대사가 사실 굉장히 재밌는 대사가 많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그 부산 사투리 부산 말이 많이 들려가지고 이게 영화가 정말 그 부산 말 영화라는 게 많이 들렸고 특히 처음에 침상에 계셨던 우리 박해도 선생님이 배우로 나오셨던 굉장히 저도 오랜만에 영화로 뵈가지고 처음에 못 알아뵀는데 사투리가 그렇게 심하셨나라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천지빛깔이 뭐 이런 우리도 안 쓴 지 한 수십 년 된 것 같은 이제 고전적인 사투리를 유감 없이 잘 구사하시고 하는 것 들었는데 그런 어떤 병실이라는 공간이 참 뭐랄까 액션 영화하고 어떻게 보면 양극에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액션 영화라는 것은 굉장히 그야말로 활동하는 것인데 병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용해야 되고 정숙해야 되고 환자의 어떤 요양을 위한 곳이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또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 환자들을 위한 어떤 요양병원이었는데 거기 같으면은 이게 정말 목숨이 이제 정말 어떻게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 지점에서 닿아 있으면서 굉장히 하루하루를 이렇게 유지해 나가면서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오늘도 보면은 조금 전까지 멀쩡했는데 왜 이러느냐라고 근데 하필 그 장면에서 세일병원 이름이 나와가지고 특정 병원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목숨이 정말 종이 한 장을 두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왔다 갔다 하는 경계선 거기서 오는 어떤 긴장감, 텐션, 압력이 무협이라든가 액션이라든가 그런 어떤 목숨 걸고 사는 분들이랑 굉장히 닿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 다 이 생사의 경계가 종이 한 장 차이다. 근데 그런 점에서 묘하게도 소녀가 결국 어떻게 보면
무협 소녀로서 마지막에는 같이 행동을 하고 역할이 이렇게 바뀌면서 가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감독님 혹시 그 병실에서 액션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한 데 대한 어떤 의도랄까 그 뜻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검치호 노인과 소녀는 이미 죽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침대 하나 놓이고 간병할 수 있는 그 작은 공간에 커튼만 치면은 마치 각자의 이글루처럼 각자의 아주 작은 공간이고 제가 기차를 타고 창문 밖을 잘 안 보더라고요.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폰만 보고. 그래서 병원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그 소녀든 검치호 노인이든 풍경이나 넓은 어떤 그런 시야의 그런 풍경을 보기보다 되게 도막도막 나눠지고 깝깝하고 틀에 박힌 맨날 보는 것만 보는 그런 것들이 계속 기억에 남고 볼 것 같아서. 그리고 병원 내부에서도 환자 친구나 뭐 간호사나 많이 등장시키지 않았거든요. 마치 어떤 이승과 저승의 어떤 경계선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게 이제 오늘 그 러시아 인형 안에 이제 총알이 또 들어있어서 또 러시아라는 것을 상징하면서도 또 중요한 어떤 상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또 우리 원진 감독님하고 또 말씀 나눠야 되겠지만 그 검은 비닐 봉지하고 상당히 대조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 그 뭐랄까 인문학 쪽에서는 요새 그런 비유를 쓰거든요. 어떤 우리가 이때까지 사고를 러시아 인형적으로 했다. 그 무슨 얘기냐니까 그 상자 속에 상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크기가 딱딱 정해져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강아지는 뭐 무슨 개다. 그럼 포유류다. 무슨 개 종류에 속하지만 포유류에 속하고 포유류는 어떤 동물에 속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자 속에 딱딱딱 넣어가면서 뭔가를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하죠. 더 큰 상자 속에 넣는 것으로 더 큰 인형 속에. 근데 오늘 보면 재밌는 게 상당히 그 비닐봉지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그 왜 그러냐니까 이 소녀가 이름은 끝까지 말 못했는데 그 소녀가 그 미영이 역을 맡게 되고, 그리고 그 검치호의 부인이 미영아라고 잘못 불렀을 때 처음엔 당황해하다가 행복해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엄마한테서 듣고 싶었던 것을 이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또 행복감을 준다. 누군가의 또 딸이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나중에 검치호가 이 아이 이름을 모를 때 힘이 실리지 않을 때 미영아라고 자기 딸 이름을 부를 때 힘이 제대로 실리니까 이 아이가 정신 차리고 들을 때 미영이란 아이가,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검은 비닐봉지라는 건 이렇거든요. 그 하나의 봉지 속에 뭔가를 넣어놨다가 그 봉지를 꺼내면 또 다르게 또 그 안에 있던 놈이 밖에 있던 걸 다시 또 역으로 감쌀 수도 있어요. 유연하단 말이죠. 미영이가 또 검치호를 또 감싸고 해서 사실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이 소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이제 참 궁금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고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사실 검치호 부인은 아직 생존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소녀가 뭐 일이 더 많아지는지 모르겠는데 그 검치호 부인에게 미영 역할을 하면서 또한 어떤 또 삶을 살아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이 서로 뒤바뀌면서 거기에서 오히려 삶의 동력을 얻어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좀 미묘하고 복잡하지만 우리 인생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 같다. 어떤 그냥 살아라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이 역할이 어떻게 보면 허상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지만 그 역할을 기꺼이 떠맡으면서 그걸 동력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오늘 영화에서 굉장히 미묘한 부분을 잘 건드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영화는 대단히 마음을 잘 묘사한 영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영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되게 고단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 일부러 저기 악당들이 이렇게 가져간 보석의 행방을 일부러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경찰한테 아마 돌아갔을 것 같고요. 뭐 굳이 챙기는 장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다만
이 소녀한테 이 영화를 만든 제가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에 엄마가 이렇게 굳은 손을 움직이면서 판타지일 수도 있고 기적일 수도 있지만 감독으로서 이 제가 만든 캐릭터한테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 소녀한테 엄마는 이 세상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직 어리고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낼 것이기 때문에 할머니도 챙기고 미역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엄마도 이렇게 손을 잡고 그렇게 어떻게든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검치호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 이 말씀 이게 참 사람 죽이는 말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 간병인들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거지만 이게 또 사실은 진실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환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간병인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고 업신여기고 이러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이 압력이 눌러졌다가 액션으로 터지는 것이 오늘 영화가 아닌가. 어쩌면 그런 점에서는 오늘 영화에서 저는 이제 이 초반에 한 타이틀 나올 때까지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이 압력솥에서 압력을 꽉 누르다가 첫 이렇게 액션 같이 해서 우리 신철용 배우님이 톡 돌아가는 그때까지 한 20분 정도, 아니 40분 정도 그 액션은 나오고 타이틀 나오고 하는 그게 저는 굉장히 그 뭐랄까 어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여기지 그런 어떤 삶을 살지 않은 아까 감독님께서는 내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존재들의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어떤 무협의 정통 무협이라고 소개를 하셨지만 배급사 쪽에서는 저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현대적인 이야기다. 과거에 이제 전통 무협이라고 한다면 어떤 뭐 스승의 원수를 갚고 부모의 원수를 갚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현대인의 삶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 고도의 압력, 아주 약한 자들이 살아가는 그 압력, 그게 이렇게 액션으로 분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현대사회적인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압력을 굉장히 유지하는 곳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치중을 많이 하셨던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고 보여줬을 때 대부분은 초반에 너무 지루하다, 초반에 액션을 넣어라 라고 했는데 이것만큼은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같이 관객들도 지루해하지만 견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력밥솥이 이게 김을 한번 안 빼주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꽉 가는 게 좀 굉장히 좀 이번 영화가 좋았던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막 이렇게 꾹꾹 누르고 참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악질 형사들하고 신철용 배우님 계시지만 그 7.4는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었던 거지. 잘 걸린 거지. 이제 죽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 얻어터지로 이제 그런 좀 희생된 그런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 왕호 선생님 모시고 이제 그러면 또 소감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 왕호 선생님 저기 뵈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왕호 선생님 그 영어로 그 활동하실 때 이름이 성함이 카사노바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부터 먼저 한번 간단하게 우리 관객들에게 설명을 한번. 특별히 카사노바 우리가 아는 카사노바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아시는 카사노바고 저는 영화 속의 액션의 카사노바 왕.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국에서 홍콩을 통해서 세계를 넘나드는 영화 속의 왕후가 글로벌 왕후라는 의미의 카사노바 왕으로 아마 비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왕후, 홍콩에서는 카사파, 몽골 쪽 이름인데 그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속이고 싶었나 봐요. 제가 이제 6년도에 홍콩 처음 갔는데요. 그때부터 한국이 잘 많이 안 알려진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마 몽골 쪽의 이름을 이제 따서 카사파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영화 그리고 한국을 알면서 왕후라는 사람은 한국의 왕후가 아니고 홍콩의 카사파가 아니다. 글로벌로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과 홍콩의 플러스 카사노바 왕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것 같아요.
매스컴에서.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 배우 활동을 홍콩 쪽으로 시작한 게 크게 보면 한 50년 정도 전이시다, 그죠? 예. 활동을 50년 정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화 제작도 이제 또 국내 돌아오셔서 많이 하셨고, 예. 한데 그 붉은 마피아라는 영화를 제가 예, 봤습니다. 예. 그래. 붉은 마피아라는 영화가 뭐 1994년도 영화를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제작하신 걸로 예, 알고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지금 30년? 예. 30년 만에 또 이렇게 이제 영화를 통해서 우리 만나는 건데, 이 붉은 마피아 그 영화 보면은 병실에서 이렇게 격투 장면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병실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동네 봉생병원에서 촬영을 하셨던데, 그 촬영 장면이 거기도 좀 부산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산하고 어떤 인연이 좀 있으신지 좀 말씀을. 예. 저는 어쩐지 모르게 부산이 좋았고, 그래서 제가 부산을 자주 오려면은 부산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또 부산 여자를 만나면 좋겠다. 카사노바 왕. 예, 그래서 예. 그런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는데 우연하게 부산에 자주 오게 됐어요. 그래서 붉은 마피아도 찍었고, 지금 LCT가 바로 그 당시 한국 콘도였습니다. 한국 콘도에 숙소를 잡아서 저희들이 촬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추억이 많습니다. 해운대와 그리고 여기 저희 지인들이 몇 분 와 계시는데, 그 당시부터 같이 알고 지냈고, 저와 많은 관계를 통해서 제가 부산을 많이 알게 됐죠. 저는 부산하고 아마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것이 나의 행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이강호 감독님하고도 앞으로 약간 또 좋은 인연이 또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영화 대사에서 예. 그 아가 살아라 이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대사가 굉장히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모르는 아이를, 소녀에게 미영이를 생각하듯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예. 사실 병원에서 근처에서 다쳤기 때문에 병원 가서 빨리 칼 치료 받았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예. 끝까지 이제 그 소녀를 구하러 이렇게 오시고 할 때, 그 어떤 뭐랄까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큰 힘을 준다는 게 참 힘들 텐데, 그런 게 참 좋았습니다. 그 역할 맡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저는 사나이답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많은 남자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극 중에 사랑하는 딸 미영이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병실에서 만난 그 딸이 나의 딸처럼 느껴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의 친딸은 아니지만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딸과 같은 딸들을 나의 딸처럼 보살피면서, 이웃을 보살피면서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 이러한 정신과 행동을 영화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었어요. 우리 감독님 의도랑도 상당히 많이 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병실을 통해서 이렇게 얇은 막을 두고서 이렇게 있다가 결국 이 커튼이 자꾸 열리고 조금씩 열리고 그러면서 서로 가까워져서 역할이 교차가 돼서 뒤섞이는 그런 것들이 영화가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들고, 왕호 배우님도 그런 역할 참 잘 하셨다. 근데 표정이 굉장히 무슨 한 단어로 이렇게 딱 규정하기 어려운, 뭔가 이게 아차 싶은 얼굴인 것 같기도 하고, 슬픈 얼굴인 것 같기도 하고, 분노한 얼굴인 것 같기도 하고, 그 표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것이 교차했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텔레파시에 대한 힘, 에너지 제가 느꼈어요. 우리 감독님이 검치호 시나리오를 쓸 때 병실에서 시작하는 그 모습, 또 생각, 이런 것들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할 왕후한테 텔레파시가 와가지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예.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병원 입원했어요. 그래서 퇴원 날짜를 앞당겨서 열정이 넘치는 감독님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원장님한테 부탁해서 퇴원했거든요. 그런데 첫 촬영씬이 병원이었어요. 어찌 보면은 시나리오 쓸 때부터 텔레파시를 보낸 것 같아요, 저한테. 검치고 너 아파서 병원에 가서 극중의 인물처럼 닮아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얼굴이 헬쓱하죠. 극중의 부인을 보살피는 고통스러움과 같은 현실을
보내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과 나와의 관계는 이미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같이 동반으로서 태어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운명적이었습니다. 운명적. 예, 운명이라고 그래 이게. 네. 네. 그래서 또 우리 감독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영화 제작 준비하기 전에 팬으로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대구에 갔는데 동대구역 거리에서 또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어머님 보살피러 대구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예, 한동안 뵙지 못했는데 그러한 중간중간에 만남이 오늘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오늘의 만남이 끝이 아닌 내일을 상상케 하는 오늘 이 와주신 팬 여러분들과 다음 이극장에서 새로운 영화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오늘이 시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말씀도 더 듣기로 하고요. 원진 감독님이자 또 배우이신 원진 배우님 말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진 배우님은 우리 뭐 옛날 그 전갈 가자왕에서 그 유명한 액션을 다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근래 뭐 용의자에서 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공유, 예, 아니 좋아합니다. 예. 제가 왜 이럴까? 예. 공유 좋아합니다, 좋아. 예. 공유랑 그 액션으로 또 유명하신 우리 원진 배우님 또 모셨습니다. 원진 배우님 저기 사실 제가 보니까 옛날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89년에 바풀떼기 형사와 쌍라이트라는 그 코미디 영화 액션입니다. 쌍라이트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리고 바풀떼기라고 하는 캐릭터 그 기억나세요? 거기서 제가 액션 하시는 거 보고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춤도 잘 추시고요. 이번 영화에서 그 골목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멋있었는데 그 비닐봉지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벨 때 말입니다. 그게 정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특수 효과로 하신 겁니까? 우선 우리 영화는 그 눈속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효를 쓴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거는 이제 예산 때문에 더 쓸 수가 없었고요. 네, 그 솔직한 얘기를 현장에서 그냥 맨몸으로 그냥 부딪히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봉지도 그 많은 봉지를 감독님께서 사와서 그리고 액션 처음에 구상을 할 때부터 감독님하고 액션의 구상을 회의를 한 적이 한 시간도 없었어요. 단 하루도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저하고 그냥 감독님께서 봉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분이 칼로 싸웠으면 좋겠다. 딱 그 두 마디 외에는 이제 제가 혼자서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더욱더 등에도 더 무거웠었고 최대한 그 또 없는 예산의 액션을 좀 퀄리티 있게 뽑아내야 되는. 없는 예산이라는 걸 잘 주목하시고 네. 그래서 좀 많이 지금으로서는 또 뿌듯하고 그 봉지는 사실 그 칼로 제가 이제 칼에다가 도르코를 설치를 해요. 도르코를 붙여서 테이프로 붙여서 실제로 이렇게 베는 거죠. 네. 이야 역시 진짜 고수십니다. 네. 놀랍습니다. 그게 특수 효과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런 거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그 사람 남자 중에 하나인데 야 그거 진짜 놀랍습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그 검정 봉투를 저희 집에서도 쓰레기 봉투를 쓰고 있는데 그 봉투를 볼 때마다 제가 저도 모르게 긁는 모습이 그리고 소중히 좀 다뤄야 되겠다. 예. 그게 상당히 가치 있게 나온 봉투. 그 하찮으면서도 네. 그 봉투가 좀 새롭고 좀 가치가 있어 보여서 상당히 좀 그 장면이 좀 인상이 많이 남습니다. 아니 그 원진 배우님은 사실은 우리 이렇게 뵈면은 굉장히 약간 굉장히 동안이시고 이렇게 웃는 얼굴이시고 눈도 웃으시고 이런데 악역이 굉장히 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실까요? 본성은 그렇지 않고요. 예전에 무술을 하기 전에는 그 집에서도 가스나 같다고 너무 얌전하고 속꽃장난하고 막 이랬고 아버님이 6살 7살 때 이제 태권도를 손잡고 가게 되면서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YMCA 쪽에서 운동하셨을 때 전설로 남아 있다고 지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배 그 액션 배우나 액션 감독들이 우리 원진 선생님 또 영향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출발하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외국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탑 배우들이 액션하는 모습을 제가 했었던 그런 기술들도 많이 사용하는 배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 해외 쪽에서도 아직 그 가자왕이라는 타이틀은 계속 인정을 받고 있고요. 아니 전 골목 액션에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 먼저 칼을 갖다가 던져주잖아요 그 검치호에게. 아 저는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예의가 너무 좋아. 이제 네 그런 게 너무- 7.4로서의 기본적인 매너는 지키자.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른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칼로 원래 그 같은 나이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에서는. 예. 그래서 일부러 머리 염색도 희게 좀 하시고 하셨는데 아니 그 인간에 대한 어떤 예우랄까. 그래서 사실 역할을 보면 그 7.4가 사실은 검치호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사실 더 좋아했던, 어떻게 보면 검치호는 아내와 딸을 더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7.4야말로 사실 진짜 검치호를 사랑했고 형제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더 분노가 있었던 거 아닌가. 저도 그래서 상당히 의리 있는 네, 그런 그러니까 관계였던 나쁜 것 같고, 악당이 아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따지고 보면 그거 어떻게 생각? 어떤 그런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 같고 그 감독의 의도가 그 안에 딱 숨어서 있고 감독 때문에 악역을 맡게 되지. 근데 나름 너무 역할이 마음에 들었고 제가 평소에 또 기다렸던 역할, 예, 그리고 하고 싶었던 역할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매력 있는 역할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 역할에서 연기도 참 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골목 액션에서는 2004년도 살파랑에서 우리 그 뭐 견자단이 액션한 거 그거 되게 오경이랑 둘이서 하는 거 유명하지만 이번 장면들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개성 있고 독특하게 잘 하신 것 같아. 그 오경이나 뭐그 견자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거리적으로 하셨는데 오늘 보면은 초근거리에서 장거리 기술들을 쓰셨거든요. 그 마지막에 가위차기로 이렇게 찰 때, 이야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액션의 어떤 컨셉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홍콩 액션은 지금 그 정도의 액션, 살파랑의 그 골목씬 같은 경우는 최하 열흘 정도 찍는 액션이거든요. 저희 이 골목씬은 정확히 이틀 찍었습니다. 이틀. 예산이 부족. 예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예산이 안 되니까. 근데 딱 하루만 더 찍었으면 더 좋은 퀄리티가 더 많이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죠. 그래도 어렵고 뭐 이런 점은 없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 홍콩하고는 일단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게 그 시스템 자체가 다르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어떤 관객의 어떤 심리를 자극해서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액션, 그동안에 봐오지 않았던 그냥 일반적인 뭐 투박한 싸움이 아니고 이 안에 뭔가 그 액션에서도 기승전결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데다가 신중을 좀 기했습니다. 네, 또 말씀 또 나중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철용 배우님께서는 굉장히 뭐랄까 체격이 좋으시고 농구도 많이 하셨죠. 네. 실제로 액션을 굉장히 이번 영화에서 더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워낙에 또 상대가 왕호 선생님 또 검치호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터지는 좀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좀 터질 때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 솔직한 부탁드립니다. 이거 질문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수다 타임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저 초등학교 동창이 와 있는데 남자들은 초등학교 때 다 저런 골목길에서 벽 타고 막 장풍 쏘고 놀았거든요. 그런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합을 맞추는데 사전에 연습도 없었고 그 촬영 당일날 왕호 선생님과 합이 있는 걸 알았고 연습 촬영 슛 들어가기 전에 리허설하면서 합 몇 번 맞춘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아니, 원진 감독님하고 왕호 선생님한테 조금만 더 하루만 더 교육받았으면 저도 좀 너무 아쉽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액션 이런 거 많이 희망하셨는데 네. 이번에 또 하시니까 좀 상당히 좀 즐거운 점이 네, 많으셨겠습니다. 고수분들이시다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왕호 선생님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동작에 이렇게 맞춰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편하게 찍었습니다. 조금만 더 며칠만 교육을 받았으면 왜 예산이 그렇게 부족했을까요? 예, 저희 훈련 저 심지어 공익근무인데 실탄을 크게 쏴본 적이 없는데 진짜로 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공익근무였었습니다. 예, 뭐 그런 약간 좀 그런 부분까지 다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그 예산에 대해서 한번 좀 덧붙여서 한번 네, 변명처럼. 이게 뭐 제 능력 부족인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실탄은 그래도 촬영 전에 실탄 사격장 가서 몇 번 쏘게 해줬습니다. 아, 그 없는 예산에. 네,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뭐 검정봉지도 그렇고 뭐랄까 정중동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뭐랄까 액션만 그냥 가면은 이렇게 사실은 팍 임팩트가 없는데 액션하는 중간에 검은 봉지가 느릿하게 가고 또 처음에 그 총격신에서는 검정 우산이 또 이렇게 천천히 굴러가 이 완전히 이질적인 흐름이 동시에 갈 때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이런 뭐랄까 그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몰입감 같은 게 오히려 더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에서는 이쪽엔 막 피 흘리면서 막 총 쏘고 하는데 비행기가 또 이렇게 쫙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감독님 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비닐봉지 장면은 대놓고 옛날 일본 사무라이 영화 짬바라 영화라고들 하는데 하이라이트에서 1대1로 대결을 딱 할 때 뭔가가 화면에 뿌려집니다. 벚꽃이라든가 장대비라든가 아니면 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오마주를 바치고 싶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저렴한 게 비닐봉지더라고요. 역시 예산이 네, 몇백 장을 사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봉지가 주는 허허로움, 가벼움. 저는 이 왕호 선생님, 원진 선생님 두 분은 저한테 아이돌이거든요. 제가 액션 영화 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공룡 같은 지금 멸종된 검치호 같은 이런 대단한 어떤 존재였지만 지금은 어느덧 사라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카메라 뒤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되게 짜릿했고 그리고 이분들의 퇴장도 뭔가 스르륵 사라지는 가볍게 사라지는 느낌으로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툭 장렬하게 카메라를 보고 멋진 대사를 하고 절명의 순간을 담고 이런 것보다 툭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으로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어떤 비장미를 더 부여하지 않고 그게 액션 팬으로서의 어떤 이분들의 죽음의 순간을 담아내고 싶지 않다는 어떤 무의식이 조금 작동했던 것 같고요. 우산 날리는 거나 비닐봉지라든가 비행기 이런 게 그냥 요즘 현대 액션 영화들 보면 무조건 커트가 많고 속도가 빠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금방 흥미를 잃게 되더라고요. 뭔가 바쁜 가운데도 뭔가 딱 멈춰있는 느낌? 느린 느낌? 그런 게 들어가면 저 개인적으로 되게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어떤 그런 무드 같은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왕호 쌤 아까 아이한테 그 스메키리니 그 말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예. 평소에 혹시 그런 단어 쓰시는지요? 스미끼리 별로 안 씁니다. 그런데 스미끼리 하면은 저 어린 시절의 모습이 떠오르죠. 어린 시절 많이 안 쓰지만 스미끼리 하니까 옛 생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꾸 예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산이라는 이 두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영화는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은 밑에 자막 나가지 않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촬영 날짜 적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막이 안 나가요. 이런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은 오늘 이 순간밖에 없어요. 이분들밖에 몰라요. 보편적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고. 영화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상황이든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나답게 내가 나를 책임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각오로 임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항시 아쉬움은 미래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죠.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아쉬움을 다시 재발견해서 다음 작품 때 그것을 아쉬움이 없도록 채워지는 나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객석으로 마이크를 돌려서 궁금하신 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손을 들어서 여기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영화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화 죽음의 5손가락의 팬이기도 하고 홍콩 액션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왕호 배우님이 그 시절에 홍콩 영화계에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모습들이 정말 감회가 깊으셨을 것 같은데요. 보면서 이제 성룡의 절권도 같은 것도 생각이 났고 혹시 그 영화에서 사용하신 무술의 이름 같은 것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번 영화 말씀이세요, 아니면? 예, 검치호에서 사용하셨던 무술의 종류와 예. 검치에서 이제 사용했던 무술의 종류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역사, 살아오면서 접했던 무술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서 무술은 미약하나 미약한 무술 속에 영혼을 담아서 전달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한 것 같아요. 천지무예도도 참 천지무예도는요. 네. 제가 사실은 천지무예도를 창시했죠. 왜냐하면은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한테 영화적인 테크닉, 영화에서 필요한 동작들을 미리 익혀서 수리를 통해서 촬영에 임하고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제가 얘기했듯이 후회에 덜하고 또 자기의 기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을 주려고 사실 영화를 무술을 창시했거든요. 천지무예도. 그런데 세상살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안 되고 제가 대학에 가서 액션 영어과를 제가 신설했어요. 액션 영어과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을 가르쳐 보니까 생각과 꿈은 큰데 교수 앞에서 또 체육관에서 임하는 자세하고는 달라요. 꿈만 크고 상상력만 컸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배우지 않은 욕망은 못 따라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어려서부터 갖춰진 단련된 이러한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자기 분야에 프로가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대학을 관두고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오픈합니다. 조그마한 절에서. 그것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또 문 닫았어요. 근데 제가 죽기 전까지 설령 죽더라도 나의 그러한 꿈을 누군가는 꼭 이뤄서 영화를 하고자 하는 후배들한테 미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 앞쪽에 또. 오늘 우리 일행들이 세 분이 시간이 한 15분, 20분 늦어가지고 영화를 우리가 관람하고 좀 보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보지를 못했습니다. 늦게 한 20분이 늦어가지고 방해가 된다 해가지고 출입을 그렇게 거절을 당해가지고 늦게 왔습니다. 저는 대한뉴스 윤병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우리 왕호 배우님의 영화를 보게 돼서 정말 참 또 이 촬영에 대해서 감사한데 옛날에 우리 홍콩에서 계실 때 이소룡하고 영화를 무술 대련한 걸로 해가지고 유명했는데 그 영화가 뭐였습니까? 사망탑 말씀하시는 거. 사망유희입니다. 사망유희. 그걸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알려지고 또 후배 양성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왕호 영화 학교를 지난번에 만드셔가지고 한다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 닫았습니다. 그 말씀 자꾸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아픈데, 죄송합니다. 또 뒤에 쪽에서 또, 죄송합니다. 응?
그러니까 네, 가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기 대한뉴스에 윤병환님께서 오셨는데요. 20분 동안 안 보셔도 제가 압축해서 질문 드리는 내용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20분 동안 정말 잠이 와서 힘들었는데 왕호 배우님의 그 CF 연기, 오금을 저리게 하는 귤 연기, 밀감 연기, 그 연기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그 앞부분의 연기가 한번 궁금하고요. 두 번째, 그 귤 연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이 모든 게 CG로 작업이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진 배우님께서 이게 CG가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까 가위차기라든지 3단 돌려차기 그리고 마지막에 전갈 발차기까지 한번 보여주신다면 여기 있는 관객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1000만 관객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너무 여기 한번 입장권 끊고 오셔가지고 팔자고 치시려고 너무 요구가 많은 것 같은데 뭐 그중에 좀 선택을 하시죠. 예. 예. 좀 줄여주시죠. 예. 예. 귤 연기와 가위 연기 보고 싶습니다. 거의 예. 자 그럼 아니 그거는 우리가 지금 동작을 하시기가 좀 나중에 그러면 동작을 하시더라도 지금 바로 보여주시기가 그렇잖아요. 예. 아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 진짜입니다. 예. 네 그러면 좀 원진 선생님부터 먼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장소상 뭐 난이도 있는 거는 조금 배제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인사 차원에서 몇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우리가 팔자를 꽂힙니다. 예. 네.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유, 예, 아유, 너무 수고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진 쌤 진짜 앞으로도 좀 좋은 영화, 액션 영화 좀 본격적으로 정말 이번 사실 액션이 어떻게 보면 그 하이브리드면서도 굉장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리, 장거리 이렇게 복합해가지고 예, 그런 거하고 우리 또 이 좋은 스토리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거하고 만나가지고 하면 멋진 거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계획 같은 게 좀 어떠신지요? 항상 저는 그 잊혀졌던 무협 영화 그리고 또 공격 영화를 한번 제대로 살려보자 하는데 일원이 되고 싶고요. 거기에 이제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 이 감독님이 좀 잘 써주시면 얼마든지 아직 여러분들께서 보지 못한 액션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어떤 물량적으로 대대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액션도 신선하고 그래서 좀 새로운 그런 액션들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또 다른 어떤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또 우리 뒤에 또 예. 말씀 듣고 또 앞쪽에 또 오겠습니다. 원진 미술 감독님 쪽 얘기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오늘 또 벌써 한 10년 전 되나 용의자에서 액션에서 출연했었던 용의자에서 액션 출연했었던 부분도 거기에서 좀 되게 신기했거든요. 왜냐면 거기 그 영화가 전체적으로 되게 좀 밀접하게 붙어서 가는 신라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액션 기조를 짠 건데 거기에서 이제 그 출연하신 장면에서 되게 예전에 그 80년대 90년대 홍콩 영화에서 보던 그런 좀 되게 동작이 큰 액션들 좀 홍콩 쪽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좀 하는 그런 거 좀 약간 신라시 맞붙는 되게 이질적인 것이 붙는 액션이라 되게 어떻게 저런 걸 짜지?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 찍으실 때 좀 어떠셨는지 좀 그걸 여쭤보고 싶었고요. 우선 그 용의자의 연출을 맡은 원신영 감독이라는 사람은 저의 절친 후배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친구가 스턴트맨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감독이 됐지만
저를 이제 초빙을 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액션을 좀 피해서 저는 약간 아크로바틱한 액션도 들어가고 또 발차기도 조금 화려한 기술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용의자에서는 최대한 낮춘 게 그거예요. 최대한 절제를 한 거죠. 너무 오버하면 또 약간 관객들이나 관계자들이 또 무협 영화처럼 또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리얼하면서도 화려함을 좀 추구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뭐랄까 그 용의자 액션보다 이번 골목 액션이나 병원 액션이 더 좋았거든요. 왜 좋았느냐니까 그때 용의자 액션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 취향에 맞지는 않다는 게 어떤 점이냐면은 그때 한참 그 본 시리즈가 있었지 않습니까? 매트 데이먼 나오는 이제 그런 액션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막 액션이 확 흐리면서 지나가 버린 것이라 액션이 액션으로서 이렇게 살지 않은 그런 거라서 액션을 죽인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로 좋지 않다.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우리 홍금보라든가 이 흐름 그리고 그런 것들이 훨씬 액션으로서 이렇게 몸으로서 보여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그 검치호 영화에서 액션 제가 보면은 몸으로 살아있거든요. 액션이 액션으로 보이고 그런 점이 저는 용의자 액션보다 훨씬 좋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영화 다 이제 특색이 있는데 용의자는 이제 좀 파워풀한 액션이지만 이제 편집을 조금 스피드하게 간 거고, 그리고 지금 이 검치호는 아주 정적인 액션이 들어가면서 관객들이 충분히 보면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이죠. 그래서 두 캐릭터의 아주 그 날카로운 그런 면을 잘 살렸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석양의 무법자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떤 싸우기 전의 자세라든지 분위기가, 그리고 사무라이 같은 그런 정적인 느낌도 들고, 그래서 잘 조화를 이뤘던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앞쪽에 이제 또 오겠습니다. 예, 이거 하실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신철용 배우 팬인데요. 제가 그 배우님들께 질문을 할 건 아니고 감독님께 할 건데, 먼저 부산에 이렇게 와서 영화를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세일병원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초랑에 세일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제가 되나 해도 말씀하실 때 아니라는 거 듣고요. 지금 예산이 없다고, 이건 그냥 우스개로 제가 하는 거라서 예산이 없다 하지 말고, 그게 왜 총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던데 그거 팔아서 더 좋은 영화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 다이아는 누가 가져갔을까요? 여기. 역시 다이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일종의 시나리오부터 그냥 메커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치콕 영화에 나온 되게 중요한 물건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나중에 중요하지 않고 사건에 몰입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거 어떤 물질, 물론 소녀가 엄마 병원비도 친구한테 뭐 도움을 받고 돈도 얻고 하지만 엄마가 사는 게 그냥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이런 거 경찰이 가져갔을 수도 있고, 하지만 소녀가 챙기거나 뭐 노인이 챙겨주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찻길이 부딪혔을 때 분실됐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 앞에 그런 보석이 있으면 정말 영화를 잘 찍을 자신이 있습니다. 예, 또 예, 흰옷 예 먼저. 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 그 크레딧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받으셨던데, 그러면 예산이 그런 사정이었을 제가 알 것 같고, 그리고 특수효과도 없다고 하셨고, 영화를 자세히 보니까 스턴트 배우분들도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샷들을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병원에서 병원 커튼이 반을 가리면서부터 되게 신선하거나 이제 도전적이었던 샷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예산 문제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도전보다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도전을 하실 수 있었던 약간 동기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전설적인 원로
올드 스쿨 액션 스타들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왕호 선생님, 원진 선생님, 황정리 선생님, 황인식 선생님. 근데 아무도 이분들을 데리고 영화를 한국에서 찍지 않더라고요. 그냥 정말 이기적인 생각으로 제가 보고 싶고 제가 즐거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용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게 가장 제일 원칙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더 친절하게 풀이했을 겁니다. 또 없는 돈에 전달이라도 제대로 해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보통 마스터샷 찍고 또 친절한 대사와 시선 처리.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조금 따분해지더라고요. 일반 드라마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우리가 화면을 집중해서 안 보더라도 다 내용이 전달되는 것보다 저는 어쩌면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 비난을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더 받을 수도 있지만 일종의 저한테는 약간 실험도 포함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자는 대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우들투들하고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여기 또. 아, 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 또 신철영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 초반에 다른 분들 뭐 좀 졸릴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했지만은 오히려 저는 액션 영화를 거의 처음 접하다 보니까 좀 신선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분명히 과일을 받으면은 과일로 되돌려 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커튼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근데 조금 궁금했던 거는 어떻게 조금 목숨을 걸고 이제 애꾸는 하고 싸우러 가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정확히 뭐였을지 그 따님과 미영과 그 아주머니의 딸이 겨쳐오해서 그런 건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그 딸을 구하러 가는 모티베이션은 이해 못했지만은 그 우리 스포츠머리가 포카칩 던져가지고 이제 턱을 뽑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포츠머리 맡으신 이제 신철영 배우님께서는 과연 포카칩을 날림으로 인해서 턱이 날아갈 걸 알았다면은 좀 다른 방법으로 도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빠지는 걸 감수하고라도 다시 한 번 더 포카칩을 공격하시겠습니까? 네, 두 가지입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예. 저는 노인도 아마 살아도 산 게 아닌 것 같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딸이 도륙을 당해서 죽었던 과거 화면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아내는 미쳐서 정말 사라지는 거 억지로 사는 것이지 어떤 삶의 의욕도 없고 많이 지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죽고 싶은데 숙제처럼 아내가 남아있고 그래서 결코 죽지 못하고 어두컴컴하게 아까 말씀드린 이글루에 갇혀 있는 것처럼 햇빛을 그래서 안 본다고 설정은 했었습니다. 친절하진 못했지만 그래서 어떤 분화방처럼 불 안으로 뛰어드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저는 상상하면서 찍었거든요. 물론 미영이에 대한 딸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이 아이를 구하고 드디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7.4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생사고락을 킬러 집단이지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찍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왜 그랬습니까? 봉지를 과자 봉지를. 네. 처음에는 보고 처음 영화가 완성됐을 때 보고 내가 저기 왕호 선생님을 좀 더 괴롭혔어야 되는데 라는 자책을 했는데 여기 극장이 좋아서 그런지 사운드랑 너무 괜찮은데? 그러고 그 질문에는 포카칩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도 포카칩을 할 거냐 제 캐릭터는 그렇게 될 줄 앞뒤를 모르는 것 같고 다음번에는 좀 더 비싼 걸 뭐 케이크를 드시면 케이크 뭐 좀 더 비싼 걸 제가 엎어버리겠습니다. 예. 다시 태어나도 과자를 공격하겠다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예.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더 그래야. 예. 근데 원래 저기 킥복싱도 하시고 운동 많이 하셨죠? 진짜 액션 배우 하시면 앞으로 뭐 계획 좀 있으세요? 제가 이 대학교 졸업할 때 이게 현실을 자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내가 연기를 신적으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연기도 어느 정도 하면서 리얼 액션이 되는 배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킥복싱을 처음에는 복싱을 시작했는데 저 수영 장정구체육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 밝히면 안 되죠. 3개월 하다 보니까 이 스텝만 하니까 이게 실전에서 못 써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화명동 어디에 그 동양 최초 챔피언 하신 분 계신데 그분 체육관 가니까 챔피언이 실제로 눈앞에서 그 시합 나가는 친구 스파링 해주는 걸 봤거든요. 진짜로 주먹이 날라오기 전에 주먹을 쳐내고 발차기 하기 전에 발등을 밟고 이렇게 탁 놓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오래 하면 이게 무술팀하고 만났을 때 그냥 들어와 진짜 들어와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한테 줄넘기 1년 해도 되니까 저 기초부터 가르쳐 달라고. 기초가 무협에서도 그렇고 기초 초식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다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관장님이 제가 이게 미트질을 할 짭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관장님이 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제가 혼자 남아서 나이 많은데 연습하고 있는 거 보니까 기특했나 봐요. 미트를 딱 술 취해서 드시더니 미트질을 하다가 이거 킥을 잘못 쳐가지고 허리가 이게 돌아가가지고 누가 제가 아니요 여기 계신 분 아니고 거기 그 동양 최초의 챔피언 분. 그래서 그 이후 액션의 꿈을 줬고 그냥 잘 걸어 다니고 움직일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전화 오시더니 야 너 그때 킥복싱 하던 거 계속 하고 있지? 10년 지났으면 너 고수 됐겠다 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캐스팅이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박수라도 좀. 지금은 연기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연극 쪽이시죠? 네, 연극. 부산시립에도 계셨고. 네, 이거 좀 자랑 좀 국립극단도 오디션 봐가지고 힘들게. 국단도. 나름 엘리트 코스. 영화하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보시니까 느낌이 좀 소감이 어떠세요? 영화가 좀 어떻게 좀 어렵지는 않으세요? 연극하시다가. 연기하는 그냥 역할이 배역이 주어졌을 때가 제일 즐겁고요. 배역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연극은 솔직히 국공립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국공립도 많다고 하는데 그거 한 달로 나누면 최저시급 정도밖에 안 돼요. 일반 극단은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금액이고 이게 어릴 때는 한 35, 6까지는 이게 버텨졌는데 이게 그 이후에는 버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은 너무 재밌고 즐겁고 그렇지만 잠깐 뒤로 놔두고 그나마 연극하고 가장 비슷한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울고 화도 내고 하는 영화가 그나마 연극하고 또 비슷해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주신 관객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주어서 우리 감독님부터 이렇게 차례로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과 포부 이런 거 좀 간단하게 한번 듣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앞으로 계속 영화를 할 거고요. 저는 이번 검치호가 흠결도 많고 우둘투둘하고 때때로 속상하기도 하지만 저는 제 영화가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영화는 더 좋은, 제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고요. 다음 영화도 액션이 들어가는 별 볼 일 없는 중년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액션을 다룬 그런 이야기를 준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대로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죽지 말라는 박수의 그 소리 감지하면서 저는 영화 촬영할 때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화면 볼 때 더욱 행복하고요. 그리고 더욱 행복한 게 있답니다. 다음 작품을 기대하는 그 마음 참으로 행복하죠. 그리고 저는 이미 이 세상 태어난 왕호 화면을 통해서 살 것이고 화면을 통해서 죽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언젠가 영화 속에서 죽었을 때 여러분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7살 때 무술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제가 영화계 들어와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액션 배우와 액션 감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두 가지는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액션 영화로 여러분들 영화에서 무술 감독, 액션 배우 크레딧 원진 나오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보다 더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예, 저희가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서 개봉을 했는데 벚꽃보다 더 빨리 질 것 같고요. 예, 그 곧 OTT로 나가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 꿈을 이어갈 수 있게 예, OTT 소문내서 클릭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설거지를 하셔도 되고 예, 좀 많이 뷰스 올려주십시오. 저희 열심히 부족한 거 채워가면서 예, 그 관객분들 소중함 아는 예, 그런 배우, 감독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네, 오늘 우리 그 출연이 아니고 참석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